여러분 반갑습니다. 20살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이끌려 세회상과 인연을 맺은 지 반백년. 교문 및 독경 소리가 낯설었던 청년은 어느새 신성 깊은 교도로 성장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알뜰한 공심과 공부심으로 법향이 가득한 서울교당 공산 황중환교도 초대했습니다. 공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사님. 요즘 코로나로 너나 할 것 없이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공사님도 참 어려웠던 그런 시기이고 네. 또 지금 운영하던 식당을 접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식당을 좀 버티고 견디면 좀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더 많은 이제 고통과 아니면 적자를 할 것 같아서 이쯤에서 접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식당을 접게 됐습니다. 네. 네. 오랜 세월 생업이기도 하고 정말 그 일을 해오면서 가족들을 또 건사했던,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공사님의 인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일을 접으면서 많이 섭섭하고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좀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제 아내가 더 그 부분에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고, 저는 또 그나마 좀 공부심으로 돌리는, 또 신앙심으로 돌리는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저한테만 오는 그런 코로나가 아니고 또 고통이 아니고 전 세계인이 이렇게 받아야 하는 고통이고 당하는 고통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이 기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심으로 또 아니면 공부심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또 돌리면 또 새로운 일이, 새로운 또 나한테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간절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순간입니다. 공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은 분들이 힘을 내고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돌린다면 조금은 좀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공사님은 고향이 영산 성지에 가까운 영광이세요.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시고 구도를 이루시고 그리고 많은 중생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시작한 그 특별한 근원 성지, 영산 성지에서 가까운 군남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지 가까운 데서 태어난 건 좀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불교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 원불교가 영광 그리고 백수에서 우리 대종사님이 탄생하신 곳이고 성지라는 것도 저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꿈 많은 청년 아니면 그냥 농촌에서 가난한 농촌에서 이렇게 자라는 청년 그런 청년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김관현 교무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퇴직하셔서 또 수도하고 계신 그분과는 동창이라고 들었어요. 초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당시에 그 김관현 교무는 좀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이제 그 부유한 친구였고, 집에. 네. 이제 뭐 그때는 뭐 친구 동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친구였고 저는 그보다는 조금 그 군남에서도 좀 벗어나는 예. 그 이제 시골 말하자면 농가의 아들로 이렇게 네. 이렇게 태어난 이제 그런 이제 성장을 어떤,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런 배경도 좀 있었고 또 학교 이렇게 같이 다닐 때는 김관영 교무는 그 뭐라고 할까요? 당시에 좀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런 예. 그런 성격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분들 김관영 교무님이 그 계시는 사시는 곳에는 이제 말하자면 면 소재지죠. 소재지에는 그 또래의 이제 동급생 친구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관영 교무는 그때 당시 좀 뭐랄까 그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좀 활발한 어떤 말하자면 학교 생활 또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반면에 좀 소극적이고 아니면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 어린 시절 동창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만난 것은 뭐 20살 때 네. 모임을 통해서 다시 또 오랜만에 만나게 됐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기억하는 학생 때의 김관현 교무가 제가 다시 20살에 만났을 때는 너무나 많이 변해져 있구나. 네. 그것도 아주 그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예. 그런 이제 말하자면 숙녀로 이렇게 자란 것 같아서 좀 저 나름대로 좀 반갑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김관영 교무가 제 인생을 바꾸는 네. 아주 그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 공사님에게 전해준 특별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관타원 김관영 교우님이 어떤 선물을 주신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온불교 교전이 있었습니다. 교전을 저한테 주시고 또 하나의 쪽지를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교전이 지금 보는 교전이 아니고 아주 작은 미니 교전이었고 네. 거기에 같이 작은 쪽지를 하나 두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쪽지를 펴보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그 쪽지를 제가 펴봤습니다. 아, 예. 그 자리에서 그냥 선물 주니까 너무 쑥스러워갖고 그냥 받아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을까요? 아마 그랬을 네. 쪽입니다. 예. 아, 그래요. 교전과 함께 건네준 그 쪽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예. 쪽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흘려버리지만 콩나물은 자란다. 네. 우리들 마음도 아니면 우리들의 인격도 네. 그렇게 커나가지 않겠냐 네. 하는 그런 아마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그 내용은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관현 교무님을 새로운 아마 그 어떤 친구로 이렇게 보게 네. 되는 네. 그런 이제 관점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럼요. 그렇게 해서 교당 스스로 찾아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뒤로도 이제 저는 그 종교에 대한 어떤 뭐 갈망이나 또 신앙을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관현 교무가 군남교당에 교리선을 나는데 그 교리선에 교수님이 와서 네. 강의를 하신다. 네.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저한테 이렇게 네. 권유를 하셨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훈련원이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교도님들이 곳곳에 훈련원에 가서 이제 일주일씩 훈련을 나기도 하고 또 정기 훈련 따로 있고 교도 훈련도 정기 훈련이 따로 돼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교당에서 주로 훈련들을 좀 많이 나셨어요. 총부에 있는 법사님들을 또 초빙해서 또는 원광대 교수 교무님들을 초빙해서 네. 강의를 듣기도 하고 선을 나기도 하고 했었죠. 아마 군남교당도 그런 풍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저 예. 이제 그때 당시는 그런 교리선이 어떻게 나는지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듣고 이제 제가 네, 생각해보니까. 교당에 예.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리선을 같이 함께 나기 위해서 정말 그 인근 농촌 먼 곳에서 네. 많은 그 교도들이 이렇게 일주일씩 예. 아마 그 교리선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특별한 교당에서의 훈련에 참여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셨군요. 아닙니다. 이제 그 교리선을 나시는 이제 이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의 말씀이 네. 제가 뭔지는 몰라도 아마 굉장히 좀 그 좋았습니다. 제가 또 전에는 그러기 전에는 좀 책을 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었는데 그 본 책하고 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강의하고 일맥통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그 교리선에 마지막 날까지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원불교로 이어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그 감상담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네. 해서 처음에는 그걸 사양을 했습니다. 네. 20살 청년에게 네. 아마 어른들이 좀 많았을 것 같고 젊은 청년이 일주일째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훈련에 참여를 하니까 아마 기특하게 여기시고 좀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마 그러셨던 것 같고 이제 저는 그 감상담을 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저를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마 근데 제가 아마 그런 환영을 받아온 것이 아마 태어나서 제일 처음 받는 환영이지 않을까. 맨 처음 받는 환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들었고. 대중에 우리 같은 박수 받는 그 느낌이 또 남다르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입교를 해야 된다. 해서 예. 그 자리에서 입교를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주일 선 나고 훈련 나고 감상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 입교를 하신 거군요. 예. 예. 그때의 그 심경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이제 얼떨떨했죠. 좀 얼떨떨했던 것 같고 우선은 내가 종교를 특별히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원이나 그런 것이 없었던 터에 이제 이렇게 이 교리선이 좋다 아니면 그 법문이 좋다 해서 제가 그 참석은 했었지만 이 종교를 어떤 것이 종교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신앙이 어떤 것이라는 걸 모르고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예. 시작한 원불교와의 인연이 예.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궁금해지는 것이 그 당시 그러니까 공사님의 입교 연원이 되지 않습니까? 관타원 김관영 교무님. 예.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분은 출가를 하신 건가요, 바로? 제가 교당에 나가고 좀 시간이 지나서 관영 교무님은 교당에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교무님 말씀으로는 관영 교무님이 이제 그 교무님이 되기 위해서 그 학교를 다니신다고 예비 과정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만나자마자
섭섭하게 헤어진 초등학교 동창 교무님을 보내고 예. 어찌 보면 물론 일주일간 훈련을 하면서 대중의 우리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입교는 했지만 교당을 꾸준히 나간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이후에도 교당을 다니게 되셨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농촌의 실정 아니면 저의 어떤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할 일도 별로 없었고 할 일을 찾지도 못했었고 그런 가운데 당시에 그 사회적인 뭐 군남의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네. 그때는 교당에 나가는 것만도 굉장히 뭐라 할까? 자기 그 어떤 인생이 네.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어떤 뭐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그 군남교당이 네. 위치가 예. 군남교당 바로 밑에가 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군남교당에 다니는 교도분들이 지역의 어떤 그 인격이나 또 지역에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예. 다니시는 원불교다.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당시 군남교당 법회 풍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아마 지역 인사분들도 많이 교당과 인연을 맺고 있고 특히 시타원 지금은 열반하신 심익순 교무님이 또 담임 교무님으로 왕성하게 교화를 하고 계실 때였죠. 예. 그때 법회 풍경은 어땠습니까? 그때 법회 풍경은 이제 교당을 짓기 전부터 교두들의 출석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타원 교무님이 교화를 아주 잘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소문이 났다고 할까요? 그런 교화 활동을 교무님이 활발하게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꾸준히 법회를 보고 교당 공사에 함께 합력을 하게 되는데 당시 교당은 사실 시골 교당일수록 또 일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본공 활동해야 될 것도 많고 예. 그런데 우리 공사님이 20대 그 청년의 혈기왕성한 네. 그 모습으로 낯없이 사없이 다 교당 일에 합력을 하셨어요. 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처음에 교당을 지을 때 새로 신축을 할 때 군남교당을 새롭게 네. 신축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군요. 할 때 그때 그 교당을 짓기 위해서 지금처럼 현금을 이렇게 교도들이 이렇게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당시에 이제 이러면 쌀이나 곡식으로 이렇게들 내셨습니다. 네, 농사지은 곡식 그렇습니다. 그거를 내서 예. 팔아서 이제 불사에 합력을 하도록 그렇게 했군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좀 제가 또 혼자 다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제 그만한 재력도 없었거니와 집에서 그만한 또 뭐 저희 이제 당시 할머니나 어머님이 그런 어떤 불심이나 그런 신심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몸으로 예. 교당에 조금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네. 좀 제가 할 수 있는 원불교에 할 수 있는 교당에 할 수 있는 네.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교당에서? 주로 뭐 벽돌을 나르고 막 이런 집 짓는 일을 직접 참여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집을 어느 정도 다 네. 짓는 분한테 이렇게 지어서 맡겨서 지었고 그 이제 교당을 지을 만한 그 자금 여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를테면 화장실을 또 새로 하나 작은 화장실을 지어야 되고 또 아니면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물이 이제 펌프물을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좀 산 위쪽에서 맑은 물을 조금 이렇게 파이프로 이렇게 끌어오는 네. 그런 이제 작업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돈을 새로 들여서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들 이제 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일을 했는데, 주로 그 일도 우리 시타운 교우님이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한 교당을 새로 설립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합력이 함께하지만 직접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면서 봉공 활동을 하면서 참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우리 공사님 한창 20대의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몸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교당 불사를 이루기까지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그렇게 군남교당을 새로 신축하는 일에 온몸을 다해서 합력하면서 추억도 많고 기억나는 일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지요. 그 많은 중에 이제 제가 그 군남교당에 그렇게 참여하고 또 교당 일을 하고 했던 그런 그 가장 큰 계기가 됐다고 할까요? 어느 날 그 시타온 교무님이 네. 저희 집을 예고도 없이 방문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당시에 시타원 교우님한테나 어느 누구한테도 저희 집 그 방문을 이렇게 반기거나 그럴 만한 말하자면 마음이 없었어요. 좀 네. 너무나 제가 지금 그때 당시 좀 저희 집이 뭐라 그럴까 가난하게 살았고 초라했었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삶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타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놀랐습니다. 네.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래도 또 교당에서 모시는 스승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을 방문해서 한편으로는 또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타원 교우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고 나서 이제 제 어떤 삶이나 처지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셨던지 아니면 불쌍히 생각하셨던지 굉장히 뭐랄까 알뜰하게 챙겨주셨어요. 네. 그 이후로. 예. 공신 많고 교당 공사에 이렇게 합력한 신입교도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이 네. 정말 그 청년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냥 함께 했을 텐데 또 어려운 형편을 직접 보시고는 따뜻한 마음으로 또 함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당 건축에 일심합력으로 함께해서 그 교당이 신축 불사를 이뤘을 때 얼마나 보람이 컸을까요? 이거는 내가 내 힘이 닿았는데 내가 직접 짊어 나른 건데 그런 생각에 아마 교당에 대한 애정이 더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이거는 내 어떤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그렇죠. 하나의 벽돌이다. 네. 뭐 아니면 건물이다. 예. 그때 당시 얼마나 열악했냐면 화장실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벽돌을 직접 네. 이렇게 쌓고 이제 이렇게 세면을 이렇게 바르고 예. 했는데 문을 이제 화장실 문을 내야 되는데 네. 화장실 문을 구입할 돈이 없었습니다. 교당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를 했냐. 예. 가마니를 이렇게 가려놓고 이제 시골에 이제 쌀가마니 미닫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나중에서 예. 나중에 좀 지나서 뭐 이를테면 그 문을 닿을 수 있는 그런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좀 남다른 면이 있었고, 예, 조금 처음에만 제가 이제 그 조금 부끄러웠지 이제 제가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뭐 부끄러울 게 없는 예, 거죠. 예, 부끄러울 게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교당을 마치 제 집처럼 예. 이렇게 여기고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교당 이렇게 정말 공사님 말씀 들으면서
초창기 우리 교단 전체가 아마 다 그랬지만 다 어려운 여건에서 하나하나 그 선지님들의 교도님들의 알뜰한 공심으로 이뤄낸 기적 같은 일이 바로 교당 불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영광 지역 성지 네. 가까이 있는 그 영광에서 군남교당을 새로 일굴 때 얼마나 노고가 크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화장실 문 하나 함께 처음에 닿을 수 없어서 그렇게 가만히를 쳐야 했던 그 심경이 어땠을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님이 뭐 오래 다녔던 교도님도 아니고 이제 막 입교한 청년 교도가 혈심으로 그 일에 합력을 다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불사를 이뤄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제가 어떤 이제 신심이 있어서 또 공심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당시에 교무님이 저를 그 알뜰하게 챙겨주셨고 그 챙겨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이제 좀 제가 보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도 고향을 좀 한 번씩 가시나요, 군남? 그렇습니다. 가면 그 군남교당을 들어설 때마다 물론 뭐 그 사이에 많이 또 새로 또 건축을 하고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추억 잊지 못할 그 신축 공사할 때의 그런 모습들 떠오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고두고 우리 교단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할 분이 공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타원 시믹슨 담임 교무님과는 더 돈독한 인연을 맺게 되고 교무님이 순교 갈 때마다 또 앞장서서 함께 모시고 다니고 그랬다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순교는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순교도 아니고 다 걸어서 하는 순교였습니다. 농촌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 순교 거리가 많게는 한 4km 정도 되는 그런 곳도 있었고요. 근데 그 순교를 가면 교무님이 그 순교 가서 그 기도를 해주신다든가 독경을 해주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집에서 돈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유지금을 내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주십니다. 곡식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 그래 곡식을 제가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들고 이고 지고. 아니 정말 순교 다닐 때 농촌에서는 그 당시에는 꼭 같이 가야지 혼자 갔다가는 감당도 할 수 없었겠는데요. 리어커로 뭐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렇군요. 아니 그래도 무거웠을 텐데. 그 무겁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즐겁고 또 제 나름대로 작은 보람이었고 크고. 그렇습니다. 정말 농촌은 어르신들도 많고 또 순교도 다양한 종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타원 시믹슨 교무님 모시고 순교 다니면서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추억들, 그런 순간들 있었을 텐데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 순교 가서 제가 순교는 그거는 순교가 아니고 이제 교도 한 분이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 열반하신 시기가 제일 한여름 더운 때여가지고 당시에는 또 이렇게 열반하시게 되면 이게 열반하신 분 그 처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뭐 딱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집에서 다 장례식장이나 장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집을 이제 열반하셔서 저하고 이제 교무님하고 독경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열반하신 분이 평소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 앓던 병이 아마 그 뭐랄까 복막염인가요? 아니면 그쪽 말하자면 쉽게 그 시체가 부패하는 그런 이제 병을 가지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타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독경을 제가 따라갔는데 처음에 거기에 들어서자마자 보니까는 당시에 그 열반하신 분을 병풍으로만 가려놨어요. 병풍으로만 가려놓고 병풍이 반대편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독경을 했습니다. 독경을 했는데
이제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너무 이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네. 좀 처음에는 좀 견딜 수 없을 정도 좀 구역질도 나고 네. 좀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처음 이제 독경을 하다가 보니까 무엇을 했냐면 주로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저도 그렇고 이제 교무님도 네, 그렇고 네. 연부를 처음에 연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연부를 이제 계속 예. 몇 분이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또 우연히이겠죠. 제가 어떤 뭐 그만한 수행이나 어떤 무엇이 없었으니까. 근데 말하자면 연부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없이 아니면은 예. 그 냄새나 모든 부분이 말하자면 느끼지 못하는 바라 연불 삼매에 두신 거군요. 나중에 교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는 뭐 20살 청년이 뭐 교당을 오래 다닌 그런 건 없어도 하여튼 연불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분별 주착을 다 놓아버린 그 경지에 예.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제가 말하자면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경험을 네. 겪고 나니까 네. 제가 그럼 저한테 와 닿는 어떤 저만의 어떤 감격, 감동 그런 그렇죠. 것이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수양의 힘이 충만하게 느껴질 때 그만큼 또 우리 수행자로서는 보람이 없지요. 네. 아, 그렇군요. 그 밖에 또 뭐 기억나는 순교가 있으니까. 또 많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네, 저기 당시에 이제 시타오님이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요, 교무님으로서 교활동을 하시는데 네. 당차고 그러시죠. 활발하게 하시는 네, 네. 그런 교무님이냐면 당시에 교도 중 한 분이 네. 대종사님 직접 그 말하자면 지도를 받은 교도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원로 교도로서 또 대종사님 또 제자라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무엇이 상이 있으셔서 그랬던지 시타오님 그 이전의 교무님들은 그분한테 좀 많은 부담을 느끼시고 또 교당 생활이나 교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타오님이 가셔서는 이제 그분한테 좀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던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교도분하고 직접 이렇게 맞닥뜨려서 이렇게 논쟁도 하시고 이를테면 교리로 논쟁도 하시고 예. 아니면 또 어떤 뭐 행동이나 실천에 대해서 논쟁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대종사님 제자이셨으면 지금의 저희들을 이렇게 더 수용하고 교리 실천을 더 잘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상만 내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감화를 받으시고 이제 또 되려 도와주는 시타오님을 도와주는. 예. 결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시타오님이 그 충원의 말씀, 충고의 말씀들이 사없이 어떤 그런 마음 없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분도 잘 받아들이시고 또 공부심을 챙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다룰 때 이 가르치는 스승님들의 신법이 참 다양한데요. 그렇게 직접 권면하고 충고하고 그러면서 가르쳐가기도 하고 따뜻하게 또 해서 자비 감화를 받도록 하기도 하고 여러 방편을 아마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타온 시믹슨 교무님과 이렇게 군남교당에서 알뜰한 추억 또 공부하면서 이제 교도로서의 신심이 이제 조금씩 자라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스승님의 따뜻한 그런 마음, 신법을 채받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나도 교도로서 어떤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시작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 스스로 제가 저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 이게 신심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는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때까지도, 일단 온불교는 나가야 된다. 일단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교당에 나가면 즐겁고 마음이 편안하고 또 교당 일이 너무너무 또 보람도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타오님 또 모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즐겁고 또 어떻게 보면 보람된 일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군남교당을 떠나서 서울에 오게 됩니다. 네. 네. 서울에 와서도 서울 오자마자 바로 교당을 찾아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당을 이제 나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법문을 받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찾은 곳이 서울에서 어떤 교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들은 이야기가 종로교당을 가는 게 좋겠다. 예. 해서 종로교당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종로교당 청년회의 부회장까지 하시게 돼요. 그 사이에 뭐 여러 사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종로교당을 직접 찾아가서 서울 그 시골 군남에서 서울을 찾아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도 스스로도 좀 힘들었을 텐데 예. 교당에 찾아가고 법회를 보고 그러면서 좀 서울 어떤 안정된 어떤 서울살이를 하는 어떤 기회가 됐을까요? 안정된 서울살이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정된 서울살이가 아니었고요. 우선은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당시에 직장을 제가 갖지를 못했었고 당시 저희 집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좀 거기에 이제 의지해서 제가 좀 살았는데 이제 일단은 그 온불교를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간절함이 있어서 종로교당을 찾게 됐고 종로교당을 찾았을 때 일반 법회에 그냥 등록도 안 하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일반 법회에 출석을 했는데 어느 날 당시에 김충현 교무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교무님께서 일반 법회에 이렇게 나오시지 마시고 청년 법회에 한번 나오시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종로교당 청년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부회장 하면서는 좀 사뭇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일반 교도와 달리 청년들을 내가 함께 공부시키고 뭔가 좀 대표로서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또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이제 청년의 의무나 역할이나 또 어떤 뭐 신성 공심 뭐 이런 게 있어서 부회장을 맡은 게 아니고 당시에 종로교당의 그 청년회가 대부분 대학생이 중심이 되는 이런 청년회였습니다. 많게는 제적회원은 아마 그때 당시 한 200명이 넘었던 네. 것 같고 아마 출석 그 청년회 회원만 한 150명 정도 될 정도로 활발하게 이렇게 청년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 부회장을 맡게 된 거는 대학생이 다수였고 일반 말하자면 청년들이 없었습니다. 별로 몇 명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어떤 뭐 일반 청년으로서 좀 부회장을 이렇게
저한테 교무님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 부회장이라는 그 직책 사명 그거 모르고 그냥 맡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우리 공사님의 특기라고 할까요? 한번 시작하면 정성스럽게 말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함께 하지 않았을까. 청년들이 많이 든든해하고 형 하면서 많이 따랐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많이 의지를 네.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대학생들도 전국 각지에서 모였기 때문에 학교 생활하고 교당 생활하면서 조금은 좀 외롭기도 하고 집 생각도 나고 그랬을 텐데 우리 든든한 그 형 부회장님의 역할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예.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마 좀 그런 부분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때 당시 청년의 다시 말하면 대학생들이 우리 그때 당시 청년회장이 동아방송 DJ 출신 이제 김영석 회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청년회가 당시만 해도 뭐라고 할까요? 그 방송 DJ 말하자면 DJ 방송 인기가 지금 아마 그 어떤 가수보다는 아니면 어떤 뭐 연예인보다도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청년회가 모여드는 단합할 수 있는 아주 또 단합하고 하나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떤 주로 그 계기가 좀 됐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청년회 회장이 그런 어떤 이제 말하자면 뭐 바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주로 그 청년회 회장을 좀 보좌하는 그리고 청년들을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렇게 조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느 단체든 그런 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앞서서 이끌어가는 역할,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조금 뒤에서 단원들을 챙기고 또 뒤처지고 힘들어하는 단원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 공사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어떠세요? 청년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그런 행복한 일들 어떤 거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죠. 우선은 함께 할 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한 100명이 넘는 150명이 되는 이런 청년회원들이 모이면 정말로 뭐 힘이 나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열기 또 뭐 어떤 결집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회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까요? 작은 그룹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그룹 활동을 할 때는 주로 교당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교당 밖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그 작은 행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청부 훈련도 나고 그랬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청부 훈련은 한 번도 이렇게 아마 주로 이제 그 법사님들을 초빙해서 특강을 받는 뭐 그런 훈련이었을 겁니다. 종로교당도 당시에 아마 그러셨던 것 같고 그때 당시 교감 교무님이 지금 훈타운 양도신 교무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년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아니면 그 교당 활동을 하면서도 교감님을 한번 가서 뵐 때는 어렵게 뵀습니다. 인사드리고. 그렇군요. 그런 청년회 활동을 하시다가 잠시 좀 교당과 좀 멀어지는 계기가 있었다고요. 아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마디로 좀 쉬게 되는 오랫동안 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이제 종로교당에서 청년회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모임이나 작은 행사에 밖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비용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경비나 또 때로는 좀 제가 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그런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방에서 모이자. 그때는 주로 다방에서 주로 많이 모였습니다. 예. 다방에서 모이면 착값이 학생들이니까 네. 착값을 낼 만한 또 학생들이 없었고 또 그 학생들이 낸다 해도 제 마음이 편치도 않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내고 또 없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내기도 했겠죠. 그러지만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부담이 되는 그런 네. 이제 경계였습니다. 네, 넉넉한 형편의 또 직장을 다녔다면 이제 또 그랬을 텐데 어려움이 서로 어렵고 궁핍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또 큰 부담으로 올 수 있었겠네요. 예. 예. 그렇게 조금 교당을 등지긴 했어도 군남교당 그 시절 네. 나를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신 시타원 심익순 교무님 스승님과의 인연의 끈은 놓지 않고 또 계속 감정받으면서 이어졌다고요. 예, 예. 그래서 종로 교당을 이렇게 청년의 활동을 하다가 이 종교 활동도 돈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좀 그러면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교당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나와서 몇 년이 흘렀고요. 몇 년이 흘렀지만 그래도 매년 시타원님 그 생일날은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예. 뵙는 날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꾸준히 이렇게 네.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시에 시타원님이 또 좀 지도도 해주시고 또 가르침도 주시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형편이 어렵고 또 생활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교당을 등지긴 했어도 스승님을 향한 그 마음은 네.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교당으로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어떻게 이제 다시 또 정착을 하게 됐습니까? 예. 시타원 그 교무님이 서울교당으로 원기 아마 75년 되는 거 75년인지 76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울교당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 오시는 날 제가 또 그 연락을 받고 이렇게 이제 영접을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교당에 이렇게 시타원 교우님이 부임하시게 되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충무교당이 서울교당 오시기 전에 전임지가 충무교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충무교당 교도분들이 한 10분 정도 네.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같이 네. 모시고.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서울교당 첫 부임하는 그 옛날 청년 시절에 시타원 담임 교무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재회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싶은데요. 예.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충무교당 교도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환 씨는 엄청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 그 말씀을 제가 정말 행복한 건지 시타원님을 모시게 돼서 또 말하자면 곁에 가까이 이렇게 모시게 돼서 행복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도 제가 좀 둔해요. 이렇게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걸 좀 알게 됐죠. 예, 그렇군요.
오랫동안 모셨던 스승님이었지만 네. 또 다른 교도님들을 통해서 아, 우리 스승님 그렇지, 우리 스승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간절함 예. 그것을 또 새롭게 느껴보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다시 재회한 그 서울 교당에서의 아마 우리 공사님의 활약은 대단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타원님을 모시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법회를 보고 새로운 교당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마음가짐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마음가짐이 남달랐다기보다는 우선은 서울교당이 당시에 서울교당이 오래된 한옥 건물에 또 마당은 높고 또 그 주변에 모든 말하자면 은행나무, 큰 은행나무라든지 또 언덕에 이렇게 말하자면 언덕이 좀 있었어요. 지금 서울교당 이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울교당에는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고 너무너무 일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비가 오게 되면 비 와서 일이 많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일이 많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예, 바람 불면 대로 바람 마당을 불어서 쓸어야 일이 하고. 많고 네. 예. 그리고 뭐 주변에 이렇게 여건도 굉장히 그 일이 많은 네. 그런 교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생활관 같은 데는 이렇게 그 지하에 물이 차고 그래서 그 물을 말하자면 이렇게 퍼내야 되는. 네. 그래서 또 그때 당시 아마 그 서울교당의 지하에 좀 보관됐던 자료들도 아마 그 수해로 인해서 조금 뭐 이렇게 유실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만큼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일을 제가 또 조금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 옛날 군남교당에 집 짓듯이 온몸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서울교당을 새롭게 단장하는 일에 우리 공사님의 역할이 컸을 거고 또 스승님인 시타원 심익순 교무님께서도 얼마나 든든하고 새롭게 교당에 부임해서 조금은 좀 낯설고 그랬을 텐데 아마 그 공사님의 힘을 받아서 탄탄하게 서울교당 교화에 전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서울교당은 우리 교단적으로도 너무나 의미 있는 역사적인 그런 교당이기도 하지요. 예, 아마 이 시간 다 소개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공사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서울교당 공산 황중환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공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